한국은 예전부터 항상 중국의 속국이었는데 언제부터 자신의 문화랄 것이 있었나? 놀랍고도 놀라운 중국의 주장입니다. 예로부터 대장금은 중의를 훔쳤고 한국은 단호를 훔쳤으며 한복은 중국의 전통 의상을 인용한 것이기에 한복이라 부르면 안 된다는 건데요. 이게 뭔 개소리일까요? 안보험 안 되신 분들은 오늘 영상 감상에는 주의하시길 당부드리며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조선 황족의 복장이 모두 명나라가 아사한 것으로 원래 한국은 우리만의 의관 제도가 없어 모두 명나라 복식을 기반으로 개량해 오늘날의 한국 드라마 속에 나오는 조선 복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중국인들의 인식은 비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닐까 했는데 그럴 리 있을까 했던 생각이 과연 그러했습니다. 샤이닝 리키라는 게임의 제작사인 중국의 페이퍼 게임즈라는 회사에서 이러한 공지를 하나 띄웁니다. 중국 기업으로서 게임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유저들에게 복식 문화와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 특히 중국 전통 복식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함께 즐기며 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따라서 운영 과정상 자칭 중국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과 절묘함을 느낄 수 있는 정교한 의상, 즉 사봉궐, 청자비설, 낙화음, 투명한 예꿈 등 중국 전통 의상을 넣어 해외 유저들이 중국에 대해 알아가고 즐기길 바랬는데 최근 전통 의상 문화에 대한 논란을 깊이 주목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으로서 우리의 입장은 항상 조국과 일치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그래서 결론은 국가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한국판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합니다. 야, 이거 진짜 미친 소리인 건 알겠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무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반대로 행동한 게임사의 말로인데요. 원신이라는 이름의 게임에서는 페이몬이라는 닉네임의 운영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복은 당연히 한국 전통 의상이 맞지만 다른 곳에서 발생한 사건을 원신 카페에서 언급하는 것은 자제해줘. 서로 싸우지마. 한복은 한국 전통 의상이 확실해. 그런데 이후 이 운영자의 글은 쥐도새도 모르게 삭제가 되고 맙니다. 해당 게시물은 성지가 되고 사람들은 운영자가 공안으로부터 사상검증을 당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그를 걱정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아니 그럼 대체 애들은 뭘 근거로 대체 뭘 가지고 지낼 거라고 우기는 걸까요? 과거 원나라 시기 몽골족에서는 고려양이라고 하여 고려 문화가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국사 시간에서 배우셨듯 고려에서 몽골풍이 유행하여 중류소주, 타락죽, 설렁탕 등의 문화가 전파된 시기였죠. 당시 몽골족에는 고려양으로 성행하던 조선의 의복이 한족 옷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에 한족은 이 몽골 고려양의 영향을 받아 한복과 비슷한 옷을 만들어 입게 됩니다. 그리고 한푸라는 단어의 경우엔 2003년 11월 22일 당시 왕러탄이라는 69년생 여성 정기공이 해당 의상을 하고 돌아다닌 것이 보도되면서 이때부터 한푸라는 말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이걸 가지고 한복을 지낼 거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미있는 건 중국에서 조선의 의복인 마미군이라는 조선식 치마가 유행하자 명나라 홍치제가 오랑캐의 옷이라고 금지령을 내린 적도 있었는데요. 현재 중국은 몽골족도 자신의 중화민족이라고 왜곡하고 있으며 일본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모든 문화가 중국이 뿌리라고 하고 일본의 기모노와 베트남 아오자이도 중국의 전통 의복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낼 거라고 말하는 중국 드라마에서 그 주장에 대한 고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 사극이 14세기 이후가 대부분이고 14세기 이전 드라마는 어설프다고 말하여 봉창을 두드리는데요. 이에 대한 근거로 이들은 중국 드라마 스크린샷과 박물관에 전시된 갑옷 사진을 비교로 올려 당당하게 그 역사를 고증합니다. 놀랍게도 이 사진은 게시자의 주장과 같이 드라마와 박물관의 의상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으니 이 갑옷이 전시된 이 박물관의 위치는 바로 대구 박물관이요. 이거는 바로 대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4세기경 신라 갑옷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더 가관입니다. 중국 방송 프로그램 천천향상에서는 한복, 아리랑, 상모 돌리기, 널뛰기, 김치 등등의 문화를 다 끌어모아서는 이 모든 게 중국 거라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심지어 이 춤, 이건 중국의 춤입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번 인간적으로, 정말 인간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아니 솔직히 어떻게 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이해하는 노력이라도 해보겠습니다. 과연 얘네가 이렇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는 홍위병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홍위병이란 1927년 당시 마오쩌둥이 조직했던 부대에서 따온 학생 전위대로서 이들은 구시대로부터의 해방을 명분으로 삼아 기존 체제를 전복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극단적 행동을 펼치다가 해산되었는데요.
1950년대 당시 경제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펼쳤던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자 덩샤오핑 등의 수정론자들은 역공을 시작합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마오쩌둥은 바로 구사상, 구문화, 구풍습, 구관습을 자본주의와 봉건주의의 유물로 규정해 사구 타파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1966년 8월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문화 대혁명을 주장하게 되니 천안문 광장에 100만 명의 홍위병을 불러 모으기에 이릅니다. 이들은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가 하면 무리지어 다니며 각 지역의 당 지도자들과 교사, 지식인들에게 억지 죄명을 적은 고깔 모자를 씌워 돌팔매질, 몽둥이질로 처형했고 기존에 있던 역사란 역사, 문화재란 문화재는 깡그리 불태워버립니다. 8개의 거대 시위 대열은 전국 촌락과 도시, 성 등의 기존 당체제를 장악하게 되었고 이후로도 이러한 피해 속창은 10년이나 지속되었으며 이게 바로 문화 대혁명이 되었는데요. 국민들은 이에 대해 점차 민주화의 목소리를 내어 시위를 열기 시작하고 1989년 5월 수천 명의 학생들이 천안문 광장에 모여 정부를 비판하는 등 민주화를 외치는가 하면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합세해 학생들을 지지하게 됩니다. 이런 민족적인 흐름 속에서 드디어 정부의 마음 또한 돌아서게 되었을까요?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후 6월 3일 밤 군대가 동원되어 수천 명의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대학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중국인들에게 있어 금기로 여겨지는 천안문 사건이었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국의 역사는 홍위병들에게 불타게 되었고 실제로 역사를 기억하는 이들은 숙청되고 탄압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요. 자, 이렇듯 한국은 다 중국 거라고 됐는데 왜 유독 우리한테만 그럴까? 라는 생각은 역시나 오산이었습니다. 이미 지난 2019년 9월 중국 학회에 따르면 중국어가 영어를 만들었다라는 하나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즉 1년도 더 전에 제기된 내용으로 해당 내용에 따르면 서구 문명의 기원이 곧 중국이며 영어가 중국어 방언의 한 갈래라는 것인데요. 중국 베이징에서 발족한 세계문명기원연구진흥협회에서는 20년이라는 긴 관련 사료 연구 끝에 서구 문명이 중국 문명의 하위 문명이며 영어가 중국어의 사투리라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중국어로 잎이 떨어지는 것을 뜻하는 낙화는 옐로우라고 발음되며 잎이 떨어지는 것, 즉 낙화란 가을에 떨어지는 노란 잎을 말하는 것, 고로 영어에서 노란색을 뜻하는 단어 발음이 옐로우인 것이 영어가 중국어에 뿌리를 둔 증거라는 겁니다. 또 중국어에서 사물의 중심을 가리키는 핵은 발음이 허드인 것을 들어 영어에서 심장과 가슴, 핵심 등을 뜻하는 하트가 이를 약간 달리 발음했다는 주장이 있고 영어에서 상점을 뜻하는 숍의 발음도 중국어에서 상점을 말하는 샹푸와 발음이 유사하며 이 외에도 한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역시 중국어 사투리의 일종이라고 주장합니다. 산하닷컴은 이 단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수백 년 동안 서양 위주로 전개된 세계 문명사가 중화민족의 문화 부흥을 가로막고 문화적 자신감을 크게 떨어뜨렸으며 세계 문명사의 본래 모습을 되찾는 것이 세계 문명기원 연구진흥협회의 설립 취지라고 말합니다. 그래, 아무것도 안 남았으니 본래 모습이라면 무로 돌아가는 수밖에. 우리는 보니까 속이 터진다만 과연 해외에서는 중국에서 주장하는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에 대한 주장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며 오늘 자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중국 자체가 그냥 너가 만들었어? 아니야, 내가 만든 밈이야.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이런 식이지. 그리고 부끄러움은 하나도 없지. 앞뒤가 안 맞네, 걔네는. 팝컬처, 그냥 한국어 그대로 베꼈던데. 맞아, 그리고 팝컬처는 서부에서 처음 시작됐고 중국이 이걸 못 알아차리는 게 슬프다. 중국은 맨날 모든 게 자기 거라고 해서 놀랍지는 않다. 코어만 제외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지. 중국이 베트남에서 똑같은 짓을 했지. 맞아. 그리고 주변 섬나라나 바다에 밀접해 있는 나라에게도 그랬고 중국은 바다를 소유한 것처럼 껄떡대는 거 그만둬야 해. 중국은 조선족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한국어 학교가 금지되었고 중국 내 56개의 민족을 금지시키려 하지. 먼 미래. 중국인. 화성인의 옷은 사실 중국 거야. 화성인. 오잉? 중국이 달이 자기 꺼내려고 한 걸 들은 것 같아. 왜냐면 중국인이 달에서 온 용의 후손이라나. 하여튼 그런 개소리였어. 중국이 북한 잡아먹으려고 하는 건가 봐. 걔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탄이나 넷플의 킹덤 같은 거에 시기 질투하는 게 느껴짐.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한국은 한국 거, 코로나, 미세먼지는 중국 거, 아이폰도 중국 거라고 하는 세상인데 뭐. 우리 문화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제발 절대 고개 숙이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스릴로팡이었습니다. 왜 빨간 옷 입었냐고. 아니 중국 사람 같은데 왜 중국말 못하냐고.
아닙니다. 나 한국 사람. 咱正常天安门来。 거짓말하지 마. 진짜 외국인이냐고. 진짜 외국인이냐고. 나가서 인사했어.